안녕하세요. 가지고 있는 스피커만 보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단지 스피커만 모은 크리에이터. 가지고 있는 게임 장비만 보면 만렙 게이머처럼 보이지만 단지 장비만 모은 크리에이터 기즈모입니다. 게임도 현실도 쉽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현실이 힘들어서 게임으로 도피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사실 게임이 힘들어서 현실로 도피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걸 뭐라 하죠? 현실 도피는 아니고 게임 도피인가? 자, 오늘 게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인트로를 새로운 게이밍 장비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게임 얘기를 꺼내 봤어요. 모델명이 어려운데요. 아즈라 AGPG RF2000입니다. 이름 어려워요. 제가 사실 무선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세드나 이어핏이라고 그 이어핏 따로 나온 커스텀 이어핏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즈라는 이 세드나 이어핏을 만든 회사인데요. 이어폰 전문 업체였죠, 원래. 그래서 이번에 새로 게이밍 무선 장비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리뷰를 해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 해서 제가 써보다가 이거 괜찮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광고는 아니고요. 받은 지는 몇 달 된 것 같아요. 자, 제품 보시면 언뜻 보기에 넥밴드형 이어폰 같죠? 네, 맞습니다. 넥밴드형 무선 이어폰입니다. 복고풍 특집은 아니고요. 옛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잔이 아니에요. 신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새롭냐 하면 세계 최초의 RF형 무선 게이밍 밴드라고 넥밴드라고 합니다. 제가 또 세계 최초에 또 약하죠. 자, RF 방식은 리뷰에서 좀 더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게이머들은 유선 게이밍 헤드폰을 많이 사용하죠. 물론 답답하고 케이블이 걸리적거리지만 어쩔 수 없죠. 땀을 내면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굳이 그걸 쓰는 건 아니에요. 지연율이 적어야 하고요. 입체적인 음향이 나와야지 적이 어디서 오는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이크 성능도 좋아야 되고요. 배터리도 오래 가야 되고, 유선은 배터리 문제가 없으니까요. 물론 그게 너무 이렇게 거추장스러워서 무선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쓰는 분도 계시지만, 자,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마이크 성능 좀 떨어지고 배터리도 금방 닳죠. 무선 헤드폰 역시 지연율이 좀 이렇게 긴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아즈라 AGPG RF2000은 이런 단점을 거의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굉장히 한 3년간 개발을 했다고 해요. 무선 게이밍 넥밴드라고 합니다. RF 방식을 써서 지연이 거의 없고요. 넥밴드 방식으로 헤드폰처럼 이렇게 머리를 짓누를 필요가 없죠. 여기에 10시간의 배터리랑 마이크까지 달았습니다. 언뜻 설명만 개요만 봐서는 혁신적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용 시 느낌이 어떨지 리뷰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289,000원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한번 볼까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이고요. 플라스틱하고 고무 러버 재질이 쓰였어요. 그리고 앞쪽에 금속 재질이 일부분 쓰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한 10년 전에 넥밴드형 이렇게 이어폰이나 이런 게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익숙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케이블로 이렇게 이어폰 유닛이 연결돼 있고요. 여기 마이크 암도 있어요. 그래서 게이밍이니까요. 자, 이 마이크 암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입 가까이에 둘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넥밴드형이라서 살짝 큰 편이지만 무게는 115g으로 이렇게 목에 걸었을 때 어쨌든 이 몸 전체에 이렇게 얹어지니까 무게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편이에요. 일단 머리를 짓누르는 헤드폰의 단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또 이 귀를 덮지 않는 이어폰 스타일로 이어폰처럼 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귀의 답답함도 덜하죠. 귀에 땀 차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특히 안경 쓴 분들은 헤드폰 쓸 때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이게 귀 짓누를 경우에 아프고. 그런데 이 안경 쓴 분들에게도 확실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가 양쪽 유닛 부분 시작하는 부분하고 가운데 이 넥밴드 목 뒤 이 세 군데로 총 나눠서 최대한 많은 용량을 담았다고 합니다. 디자인 더 살펴보면 오른쪽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는 전원과 음소거 버튼이 있습니다. 넥밴드 부분은 이렇게 고무 재질로 전체적으로 유연하고요. 만듦새를 보면은 유격이 살짝 보여요. 근데 유격 부분에 좀 힘을 제가 가해서 이렇게 벌려보고 해도 더 벌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바깥쪽에는 전원을 켜면 LED가 반짝이고요. 이건 뭐 게이밍 감성이죠. 근데 이 반짝이는 부분이 더 컸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배터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노출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끄는 옵션은 없는데 이 부분이 끌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자, 이어폰을 보면은 이 유닛을 분리를 해갖고 다른 유닛으로 교체할 수가 있어요. 슈어나 소니, JVC 등의 헤드 유닛으로 교체를 하면은 전혀 다른 이어폰이 되고, 이게 사실 유닛이 좀 오래돼서 고장 나더라도 그냥 헤드 유닛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죠. 원래 아즈라가 유선 이어폰을 전문적으로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옵션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아즈라는 세드나 이어팁을 만드는 이어팁 전문 회사로도 또 유명하죠. 그래서 아즈라 제품인 만큼 이 9개 이어팁을 줬어요. 자신의 귀에 잘 맞는 이어팁으로 교체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특히 이 셀라스텍 이어팁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감지해서 귀 안쪽 모양에, 자기 귀 모양에 맞게 변형이 되는 특수 재질 이어팁인데요. 그래서 자기 귀에 딱 맞는 커스텀 이어폰처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이 세드나 이어핏이 워낙 좀 비싸기 때문에 이 이어팁 가격만 한 10만 원어치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래 끼고 게임을 해도 헤드폰처럼 답답함이 없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구성품이 굉장히 많아요. 연장 케이블도 있고, 충전 케이블, 어댑터, 그리고 요건 동글이죠. 이게 꼭 있어야 돼요, RF 방식은. 그리고 케이스까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이거 메드 인 코리아네. 예,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나봐요. 이거 메드 인 코리아가 요즘 하도 드물어서 이거 신기하네요. 자, 직접 한번 귀에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고요. 이렇게 귀에 꽂으면 되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느낌. 그냥 게이머 같지만 너무 게이머 같진 않죠. 예,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선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책상에서 일어나야 할 때 그냥 일어나면 돼요. 예, 뽑고 벗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굉장히 귀찮죠. 유닛은 이 귀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타입인데요. 차음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웬만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낀 것 같이 주변 소음을 굉장히 감소해 줍니다. 자, 처음에 RF 방식 넥밴드 이어폰이라고 했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RF 방식으로 2.4GHz 무선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이 방식 특징은 무지연, 무손실 음원에 가까운 그런 스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의 압축 방식과는 다르죠. 따라서 원음에 가까운 음질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전송이 가능한 거죠. 대신 이 송신기 동글이죠. 이거를 컴퓨터나 노트북에 반드시 꽂아줘야 합니다. 블루투스처럼 설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꽂기만 하면 돼요. 대신 블루투스는 지원하지 않아요. 자, 이 RF 방식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무선 이어폰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요. 헤드폰은 가끔 쓰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좀 드물게 쓰냐면 스태틱 노이즈라고 해서 이 전파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RF 방식은. 근데 이 전파 노이즈를 잡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연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그걸 쓰지 않는 이유죠. 하지만 이 게임에서 무선 방식을 쓸 때는 이 RF 방식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지연율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론상으로 보면 블루투스 로우 레이턴시 코덱보다 지연율이 훨씬 적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전파 노이즈를 잘 잡았는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제가 이걸 여러 번 들어봤는데 유심히 들어봤어요. 근데 거의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화이트 노이즈인지 전파 노이즈인지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거의 굉장히 잘 잡았어요. 이건 대단해요. 만약 이걸 잡지 못했으면 절대 추천드릴 수 없는데 이거를 거의 잡았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제작한 아즈라도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쉬우면 다 그렇게 만들었겠죠, RF 방식으로. 자, 그리고 또 그 게이밍 사운드에 맞게 사운드 튜닝을 한 것도 이 제품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이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47가지 주요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의 입체 효과나 음향 효과를 위해 특별 튜닝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는 전 프로게이머랑 게임 스트리머까지 동원을 해서 테스트 계속 하면서 튜닝을 했겠죠. 제가 실제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소리 공간이 상당히 커요. 정말 헤드폰처럼 넓은 공간이 펼쳐지고요. 총소리가 탁 울렸을 때도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방향성도 굉장히 잘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앞쪽, 뭐 옆쪽, 위상단, 위하단, 위측면, 뭐 옆측면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잘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감이나 방향감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이어폰이에요. 특히 이렇게 세밀한 소리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표현해요. 작은 발자국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 소리부터 발을 디디는 재질에 따른 뭐 바닥이 나무 바닥이냐 흙바닥이냐 돌바닥이냐 이런 거에 따른 또 다른 소리, 총기 종류에 따른 소리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어디서 뭐가 오는지 모르고 죽을 때가 많지만 이 만렙 배그 유저들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자, 드라이버는 롤스사의 BA 드라이버랑 한 개의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드라이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넓어요. 10에서 40kHz, 보통 20에서 20kHz죠. 특히 이 고역 쪽이 굉장히 일반 이어폰에 비해 2배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중 고역에서 특정 대역을 유별나게 강조를 했어요. 아까 막 47가지 상황을 분석했다고 했죠. 그 주요 상황 중에 나오는 소리를 거기서 막 디테일한 소리를 더 강조하도록 그 대역을 강조하도록 튜닝을 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기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감상을 말씀드리면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편집증적이고 변태적으로 튜닝한 제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음악 감상용으로 들으면 음악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나와요. 네, 음악 녹음 시에 별로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좀 규정할 수 없는 음질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대역폭이 굉장히 넓고 아주 높은 주파수까지 재생을 하고 특정 뭐 이렇게 튀는 이런 것까지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평소 작게 들리던 배경음이나 악기 소리가 강조되는 그런 신기한 음질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음악 감상은 뭐 들을만은 한데 뭐 보너스로 생각을 하시고 게임 전용으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악 감상용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뭐 음악 감상용으로 사실 분은 없겠죠. 넥밴드 스타일인데 다만 이게 유닛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유닛이 있다면 껴보면서 내 취향에 맞춰서 뭐 음악용, 게임용 유닛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도 테스트 해봤는데요. 뭐 게임 할 때 마이크 굉장히 중요하죠. 마이크 감도는 정말 좋아요. 이게 일반 헤드폰 전문 게이밍 헤드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도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돼요. 다 알아요. 상대방이 다 알아들어요. 일반적으로 이어폰을 쓸 경우에는 이 마이크 감도가 나빠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마이크에 있어서는 정말 뭐 완벽에 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10시간 정도 가는데요. 사실 이 RF 방식은 블루투스 방식에 비해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선 방식에서 RF 이어폰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양쪽 끝하고 이 가운데 부분까지 배터리를 넣으면서 10시간에 가까운 플레이 시간을 확보를 했어요. 이 점도 굉장히 편리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즈라 AGPG RF2000은 세계 최초의 RF 방식의 무선 게임인 넥밴드입니다. 유선 방식의 불편함과 거추장스러움을 해결을 했고요. 무선 방식의 딜레이도 어느 정도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헤드폰의 답답함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RF 방식의 무선 이어폰, 이건 뭐 넥밴드 스타일 무선 이어폰이긴 하지만 이런 게 왜 나오지 않았냐면 이 RF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인 노이즈랑 배터리 소모가 문제였죠. 그런데 이 제품은 이 스태틱 노이즈를 거의 느낄 수가 없고요. 배터리도 10시간 가까이 가기 때문에 단점을 거의 다 지워버렸어요. 자, 그래서 뭐 굳이 무선을 원한다. 그리고 헤드폰은 너무 답답하다. 이런 분들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쾌적한 상태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게임 매니아들에게는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입니다.
자, 단점이 있다면 제품 마감이 아주 깔끔한 편은 아니고요. 오래 사용 시 목 뒷부분이 이게 살짝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중에도 사용은 가능한데 충전할 때 사용을 해도 역시 뒷부분이 좀 따뜻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요즘은 뭐 쌀쌀해져서 괜찮긴 하죠. 그리고 앱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뭐 게이밍 노트북들은 음향 옵션이 있는 제품이 많아서 뭐 적절히 사용하면 되겠죠. 자, 리뷰는 끝났고요. 날이 추워졌죠. 게임의 계절이 왔습니다. 사실 게임은 계절이 있는 건 아니죠. 아무 때나 하면 되죠. 근데 시기는 있어요. 나이 들면 게임 잘 안 됩니다. 젊을 때 즐기시고요. 대신 너무 게임이나 가상세계에 몰입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거 할 시간,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드라마 볼 시간에 그런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나 드라마는 나이 먹고 보면 됩니다. 젊을 땐 게임하세요. 자, 게임은 나이 먹으면 힘들어요. 오늘도 슬프게 클로징 하네요.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